자, 오늘은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뭘 했냐면, 지난 시간에는 종속 접속사, 즉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중에 시간과 이유를 나타내주는 접속사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야 될 게 바로 조건과 양보의 접속사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어떤 접속사가 있습니까? if절이죠. 그죠? if절. 자, 그 다음에 뭡니까? if not을 줄여서 뭘로 할 수 있어? unless로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때 unless는 결국 뭐가 줄임말입니까? 이 안에는 if not이 줄임말이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once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once는 일단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일단 뭐 하면 일단 주어가 동사하면 그런 어떤 조건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도 한번 조건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양보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뭐야? do나 although. 물론 그냥 do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even if 또는 even though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특히나 양보절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잘 챙겨 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러한 접속사뿐만 아니라 구문을 이용한 양보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뜻은 뭡니까? 비록 A가 동사할지라도 그런 말인데 주절과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대조를 이루는 관계죠. 그죠? 비록 A라는 학생은 공부는 잘하지만 인기가 없다. 내지는 공부는 잘하지만 건강이 안 좋다. 그런 식으로 서로 반대되는 대조되는 내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렇게 양보절은 A, B 이렇게 등의 접속사 plus 로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내용을 보면서 접속사를 한번 익혀보도록 합시다. 만약 그녀가 2번, 만약 그녀가 나를 초대하면 나는 그녀를 방문할 것이다. 이건 간단한 조건절이죠. 여기서 일단 조심해야 될 게 조건절 if에서 물론 전체적인 내용은 주절 보니까 주절의 동사가 지금 미래입니다. 그죠? 미래지만 여기처럼 will invite 이렇게 미래시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조건절에서는 물론 앞 시간에 시간의 부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의 부사절과 여기서 조건절은 현재 시제죠. 미래를 대신한다는 얘기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날씨가 나쁘지 않으면이죠. 부정이네요. 뭐 하지 않으면이니까 if not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빈칸이 지금 보니까 하나네요. 자, 그러면 if not을 결합시킨 게 뭐라고 했어 아까? unless라고 했죠. 그래서 unless 이렇게 하시면 되고, 물론 이것은 if the weather isn't bad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if와 not을 결합해서 unless로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하고 1번하고 한번 훑어서 같이 정리하시는 게 좋은데, 이거 같이 한번 보는 거죠. 같이 연결시켜서 보도록 합시다. 지금 정리가 지금 여기 지금 적을 데가 없지만요. 간단하게 봅시다. if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금방 선생님이 언급했던 조건절이죠. 조건의 부사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주어가 동사한다면 이라는 조건의 부사절을 이끌기도 하고, 두 번째 명사절을 이끌기도 합니다. 명사절을 이끌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바로 if가 이 자체가 도우의 의미, 양보의 의미가 있죠. 여기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런 말이야. 자, 그러면 조건 부사절은 어떤 겁니까? if절과 주절이 나오죠. 그럼 이게 지금 부사절이기 때문에 사실 뒤에 있는 주절을 수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없더라도 큰 의미상의 차이는 없죠. 맞지? 그렇지만 명사절일 때는 이 if절이 이 자체가 주어나 목적어 보어로 쓰이기 때문에 이 if절이 바로 주어자리나 목적어자리, 보어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조심할 거는 주어로는 안 쓴다는 얘기죠. if가 있거든 게. 좀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3번도 마찬가지. 3번도 보니까 I don't know라고 하는 이 무슨 동사냐? 타동사죠. 타동사. 즉 뒤에 목적어를 요구하는 타동사가 나왔다는 얘기지. 근데 타동사절에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지금
보니까 명사절이죠. 그럼 명사절을 이끌 때는 if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if는 뜻이 뭐뭐인지 아닌지지. 뭐뭐인지 아닌지 의미고 주로 목적어나 보어로 쓰입니다. 절대 주어로 쓸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주어 자리에 있을 때는 뭘 적어야 됩니까? 바로 if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whether로 나타낸다. 그래서 whether를 이끌 때는 뭐 주어도 가능하고 목적어나 보어도 다 가능합니다. 주어도 가능하지만 if는 절대 주어로 쓸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명사절로 쓰일 때.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뭐냐? 조건절에서는 금방 이거죠. 조건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쓸 수 있다 없다. 미래 시제 쓸 수가 없지. 조동사 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명사절은 하등 관계가 없죠. 하등 이러한 어떤 그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미래를 나타낼 때는 조동사 위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뭡니까? if절이죠. if절인데 바로 will 미래 시제를 쓸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조금 1번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같이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합시다. 그는 매우 똑똑했지만 그 직업을 갖지는 못했다. 서로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서로 대조를 이루죠. 양보절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비록 그는 무척이나 영리했지만 그 직업을 얻지는 못했다. 물론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했습니까? 바로 he was very smart, but he couldn't get the job.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등위 접속사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가도록 합시다. 5번 보니까 내가 만약 이번에 떨어지면 다른 기회를 찾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너는 다른 another 또 다른 하나의 자 another는 뜻이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서는 또 다른 하나 또 다른 한 번의 찬스 기회를 얻을 것이다. 뭐 만약 네가 이번에 떨어진다면이죠. 그럼 뭐야? 조건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If you fail이죠. 만약 이번에 실패한다면 다시 조심할 건 미래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will 쓰지 않았고 현재 시제로서 미래를 대신했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6번 봅시다. 6번 보니까 비록 그녀는 I이기는 했지만 자, 그럼 뭘 이용하라 했어? 자, thought가 있는데 뒤에 even도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though 쓰지 않고 주어진 단어를 이용하면 even though입니다. 그죠? even though나 even if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even though she was a kid. 애기였지만 그런 말이지. 그 다음에 7번. 그가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를 안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내용이고요. 이것도 조건적이니까 뭐야? 그렇죠. If he isn't 또는 is not nice. 그렇게 주어진 단어를 이용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8번입니다. He tried everything to pair this girl, wanted to fail. 여기서 wanted to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 투부정사의 결과를 이끄죠. 특히 결과인데 앞에 있는 문장 전체의 동사와 원치 않는 그 반대의 결과를 안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뭐하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서로 반대입니다. 열심히 모든 것을 그렇죠? 2차를 고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했지만 실패했다죠. 서로 반대의 내용이 반대의 결과가 나올 때 원리트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금강선이 언급했듯이 서로 앞 문장과 뒤의 문장의 내용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대조의 관계라는 얘기지. 그럴 때는 뭘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양보절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though he tried everything 이렇게 하시면 everything 하시면 됩니다. 그죠? 물론 또 위의 문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He tried everything to repair this car, but failed.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But failed. 이때는 뭐 시제일지를 시켜줘야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wanted to fail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여기 보니까 똑같은 문장으로 바꿔라. 이거 if하고 부정은 not이 보이네요. 그럼 뭐다? unless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남는 게 unless you ask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혹시나 이런 학생은 정말 한 100명 중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하겠지만 또 이걸 줄이라니까 이렇게 합니다. Unless you do ask. 그거는 정신 나간 행동이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이겠습니다.
apologize to her, and she will forgive you. 자, 일단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명령문입니다. 자, 그녀에게 사과하세요. 자, 그러면 명령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접속사 and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러면의 의미가 있죠. 우리 and가 꼭 그리고란 뜻을만 있는 게 아니고, 문맥상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이런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명령문과 같이 쓰이면 and는 그러면입니다. 가만 보니까 그러면 한 거 보니까 이 안에는 뭐가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지. 조건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조건의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로 쓸 수가 있어? if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조건절. 자, 그런데 apologize 명령문이죠. 명령문은 지금 주어가 지금 없는 게 아니라 생략이 된 거죠. 주어는 뭡니까? you잖아. 상대방. 그래서 if you로 바꿔 쓸 수가 있다. 그러면 if you apologize to her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나 앞에가 지금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and를 쓰는 그런 학생은 없겠죠. 그죠?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뒤에 등위 접속 and는 빼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나는 자문할 수가 없더라도 나는 그것을 끝내겠다라고 했죠. 뭐뭐 할 수 없더라도 뭐뭐 하더라도 양보절이죠. 양보절이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좀 주어진 문장에 even if를 이용하라 했으니까 even if 이용하시면 됩니다. even if I can't sleep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12번 그들은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다. 그죠? 뭐 하지 않으면 뭘까요? if 나신데 줄여서 unless 그 다음에 they work harder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13번 우리가 지금 빨래를 하지 않으면 이것도 부정의 조건인데 자, if 그 다음에 we don't wash clothes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줄여서 unless로 이용할 수도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접속사 중에 조건과 양보의 접속사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가지 역법사항 중에 좀 중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자, 오늘은 접속사 if에서 중요한 것은 if가 단순히 조건만 있는 게 아니라 if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if에는 조건의 부사절이 이끌기도 하고 명사절이 이끌기도 하고 가끔 이게 if가 자체가 양보의 의미도 갖는다. 그런데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조건절일 때 몇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조건절일 때는 미리 시제를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 즉 쉽게 말해서 조동사 위를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명사절로 쓰일 때는 의미가 뭐 인지 아닌지 즉 whether의 의미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주로 목적어나 보어로 쓰입니다. 다시 말해서 if가 명사절일 때는 절대로 주어로 쓸 수는 없다는 얘기죠. 주어로 쓸 때는 반드시 같은 의미를 가지는 whether로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명사절이기 때문에 미리 시제에서 will은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양보절은 뭐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양보절의 의미를 갖는 접속사의 종류를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상관 접속사, 즉 짝을 이루어지는 접속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